Even when you feel slow, you can still go. Even when there's no hope, you can still go. I never answer to no, man, I still g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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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준비한 컨텐츠는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조금 더 운동을 오래 하셨던 분들이나 현직 트레이너 선생님들이나 운동에 관심이 크게 있으신 분들이 좀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뭐 근데 모르는 분들이 좀 봐도 아마 이해를 하기에는 어렵지는 않게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근육을 쓰는데 되게 중요한 게 운동은 구심성 수축하고 편심성 수축한다 그랬죠. 두 가지 기능을 한다. 늘어날 때도 힘 발생, 줄어들 때도 힘 발생. 만약에 내가 힘 발생을 못하는 상황이 되면 그건 운동이 아니라 그랬죠. 세트 중간에 힘을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면 내가 운동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죠. 로스가 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려고 하냐면 요점이 뭐냐면 근육의 활성도 그리고 운동의 강도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해요. 길이 장력 곡선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거 많이 좀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길이 장력 곡선이 랭스 앤 텐션 커브라고 해서 이거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런 곡선들도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는데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곡선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텐션이 장력이죠. 힘이 어떻게 존재를 할 것이냐 그리고 길이가 변하는 거에 따라서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A가 뭐냐면 이게 A 곡선이에요. 그리고 이게 P 곡선인데 A 곡선은 액티브한 조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액티브한 조직이 뭐냐면 근육, 그리고 패시브한 조직은 뭐냐면 인대, 힘줄, 뭐 관절, 주머니 이런 여러 가지 패시브한 조직들을 얘기하는 건데 길이가 증가하면 점점 늘어나. 예를 들어서 벤치프레스를 우리가 설명을 보자고. 적정 가동 범위가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근데 내가 통제될 수 있는 내가 훈련된 현재 대흉근의 가동성은 여기까지인데 이 사람이 억지로 훈련을 한다고 이렇게 해버렸어. 과도하게 신장력을 발휘를 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적정 수준을 벗어난 상태에서는 액티브한 조직이 결국에는 근육의 활성도는 감소하죠. 근육의 텐션은 감소한다. 근데 패시브한 조직들이 과도한 활성도를 보이게 되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적정 수준의 가동 범위 이상의 뭔가 운동을 하게 되면 오히려 로스가 일어난다는 거지. 물론 패시브한 연부조직도 회복을 하고 훈련이 되죠. 하지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얘네들이 회복 속도가 매우 느리기 때문에 부상을 야기하는 수준이 된단 말이에요. 이걸 얘기하려는 이유가 뭐냐면 가동 범위를 이만큼 해야 된다 저만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방법론적인 걸 들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이제 개인차가 있으니까. 근데 반드시 그런 훈련을 해야지. 내가 훈련을 하면 이 곡선은 어떻게 되겠어? 점점 이쪽으로 가겠죠. 이 항복점이 점점 이쪽으로 이동하겠죠. 가동성이 늘어난 상태에서 근육이 활성화될 수 있는 가동 범위가 증가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얘가 패시브한 조직이 쓰이는 지점도 여기였다가 여기서부터로 바뀔 거 아니야. 그래서 가동 범위를 설정하실 때 근육이 가장 잘 활성화되는 가동 범위를 터득하시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또한 이런 근육의 가동 범위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증가시켜야 되겠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증가시켜야 되겠어? 무거운 무게에서 증가하면 될 것 같아? 안 되죠. 그 여기서 나온다고. 응력 변형 곡선이 스트레스 앤 스트레인 커브라고 해서 스트레스가 증가함에 따라 변형이 어떻게 일어나냐. 이거는 사실 부성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많이 쓰는 편인데 동일해요. 스트레스가 증가하면 어느 순간 이렇게 변형이 일어나죠. 근육도 변형이 일어나고 뭐 수동적인 연부족도 변형이 일어나고 여기를 피지올로직한 구간이라고 얘기를 해. 뭔 얘기냐면 내가 생리학적으로 통제가 가능한 범위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사람마다 개인차가 또 있겠죠. 훈련하면서 늘려가는 거지. 요 지점에 오면 생리학적으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손상 지점에 이르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얘도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이쪽으로 이동시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훈련으로 이런 거 늘어나죠. 무한대로 늘어나진 않겠지만 적정 수준까지 다 늘어날 거란 말이야. 제가 그래서 같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얘랑 같이 보는 거예요. 내가 과도한 무게를 달아놓고 내가 이런 가동성 훈련을 한다. 이거는 사실 먹히지가 않겠죠. 왜? 패시브한 연부 조직들이 더 많은 손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내가 가동성 훈련을 할 거면 무게를 줄여놓고 점진적인 과부하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모든 운동에 점진적 과부하가 필요하지만 내가 가동성 훈련을 하겠어 라고 하면은 이 중량이, 이 스트레스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게를 많이 달아놓고서 운동한다고 해서 근육의 활성도는 더 이상 커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떤 학술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1RM의 70% 이상에서는 70% 이상의 무게에서는 더 이상 근육의 활성도는 증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오히려 떨어질 거란 말이지.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고 싶었던 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적정 수준을 항상 이용할 수 있는 근육이, 우리가 근육 키우기 위해서지 사실 연부 조직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죠. 연부 조직은 부가적으로 성장하는 거지, 개발되는 거지, 근육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길이 장력 곡선이나 응력 변형 곡선에 대한 이해도를 가지고 운동을 하시면 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운동이 통제가 잘 돼서 근육이 잘 쓰이고 있다, 혹은 통제가 전혀 안 돼서 이게
근육이 쓰이고 있는 건지 도대체 인대나 힘줄이에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무게나 가동 범위를 줄여서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제가 오늘 굉장히 어려운 콘텐츠를 준비했는데 필요하신 분들한테 아 이거 이런 식으로 운동에 접근시킬 수 있겠구나 라는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번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